자, 비트코인 토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관점 변동 없이 리스크 롱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는 우리가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쐐기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급락하고 있던 이 쐐기형 패턴의 상단선을 다시 저점을 올려가면서 돌파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쐐기형 패턴은요, 총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1, 2, 3, 그리고 4, 5 이렇게 5개의 파동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롱 돌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 풀롱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파동, 클래식, ICT 여러 관점에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먼저 클래식판 방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오던 지지선을 이번 주봉 시작으로부터 이탈한 것을 알 수 있고 아래로는 하나의 이전 지지 저항이 되어졌던 구간을 하방 리스크 구간으로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주봉의 마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주봉의 상태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롱을 잡을 수밖에 없지만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자리, 트레이딩 방법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엇도 100%라고 확신하지 않죠. 클래식, 파동, ICT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것들만 모았습니다. 차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이번 달은 제가 하루 빼고 모두 다 올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중요한 인사이트만 모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어렵지 않죠? 부탁드리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이번 하락 형태에서 남들이 보고만 있을 때 많은 변동 자리에서 수익을 냈던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현재 롱을 잡고 있고 숏은 높은 곳에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익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리스크 롱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하방은 열려 있지만 우리가 롱을 잡아볼 수밖에 없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관점을 첫 번째 클래식과 ICT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파동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클래식과 IC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쐐기형 패턴을 진행 중에 있죠. 쐐기형 패턴이 뭡니까? 아래쪽으로 올수록 이 주둥이, 입구가 작아지고 계속해서 하락으로 점차 모이는 패턴을 의미하고 이 패턴의 결말은 결론적으로 하방에서 마지막 파동이 끝이 났을 때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번 패턴에서 이 상단 추세선은요. 급락하는 형태의 우리 돌파를 한 번도 해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저항선이 돼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항선을 뚫었다라는 것은 기간 조정으로 뚫었다 한들 어쨌든 롱의 여파를 조금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게 패턴은 총 5파 카운팅으로 구성이 되며 현재 그렇게 봤을 때 5파의 카운팅이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자리를 뚫어주는 롱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시하게 현재 3파의 저점으로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RSI가 꺾이지 않고 14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상황까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하방 리스크가 있음에도 우리가 롱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클래식의 관점에서 하방 리스크 어떻게 있을 수밖에 없냐? 주봉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이전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몸통으로 막아주는 느낌,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는 형태를 띄었지만 이번 주 양봉이 여기에서부터 꼬리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조건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제가 드렸고 우리가 이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부터는 아래 파란색 하방 구간까지 갭을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위로 다시 한번 지지를 몸통 마감으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 하방 파란색 지지선까지는 다시 한번 하방 갭이 열려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떨어질 때 작은 프레임 안에서 계속해서 RSI가 올라가고 저점을 올려주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가 있는 롱을 잡아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 오랫동안 가져오는 해당 라인 FVG의 상단선 그리고 이전 저점을 깨는 형태의 저점 형태의 59K에서부터 롱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저는 두 가지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평단이 숏은 좋기 때문에 일단 살려뒀고 최저점에서 한 번의 익절, 그리고 롱 같은 경우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FVG 중단선을 넘지 못할 때 최고점에서 한 번 익절을 마친 상태입니다.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자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 실전 매매일지 코리니 보호구역을 통해서도 계속 무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들어가는 진입가와 타점을 모두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금전 요구는 전혀 들지 않으니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저희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죠? 지금 하락장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수별로 빠르게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불법 복제해서 리딩방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방지하기 위해 아래쪽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것까지 인증 댓글 받고 제가 안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응원 댓글과 질문들은 제가 다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참고해서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 파동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동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운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지금이 5-5 마지막 하락이 진행 중인 파동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큰 파동 한, 둘, 셋, 넷, 다섯 개의 하락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 자리를 조금 더 크게 당겨서 이 안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를 1, 그 다음 2, 3, 4, 5 여기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이 5파 하락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4가 여기에서 끝이 났다. 왜냐? 여기가 3의 목표가 1파 저점으로부터 1파의 시작점까지 우리가 되돌림 파동을 봤을 때 1.618짜리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곳은 4파 반등이며 지금은 5파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 하방 리스크가 더 남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만약 여기에서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돌아섰을 때는 지금이 마지막 5파 카운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4파의 고점 보이시죠? 61.8K입니다.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제가 ICT로도 정리해 드릴 테니 지금은 일단 관점을 보시는 용도로만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카운팅은 어떻게 할까요? 자, 두 번째 카운팅은요. 1, 2, 그 다음 지금이 3파의 연장이고 4파의 반등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5파의 하락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우리 1파의 저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 4파 카운팅이 어디? 자, 61.8보다 조금 높은 62.2 이곳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관점과 똑같은 공통점이 뭔가요? 61.8을 넘기지 못하든 62.7을 넘기지 못하든 비슷한 여파를 넘기지 못하고 하락을 할 것이라는 동일한 관점에서의 파동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동 관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파동 관점은요. 우리 ICT에서 봤던 쐐기형 패턴과 똑같죠. 이것이 다이아고날로 떨어질 때 지금 4파 반등이 나왔고 이 추세, 이슈성 하락을 제외하고 나서는 5파가 끝이 났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파동의 관점으로 우리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ICT로 겹치는 구간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열려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롱의 근거가 조금은 따라와주기 때문에 한번 진입해볼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파동에서도 얽혀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파동과 ICT를 겹쳐서 오늘의 매매 전략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숏을 가지신 분들은 평단에 맞게 나의 평단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아래 저점에서 익절은 다 한 번씩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셔서 완전히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내 평단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왜? 이것이 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숏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롱을 잡아둔 상태에서 익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방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저랑 평단이 비슷하신 분들, 저는 59K 이 비슷한 곳에서 롱에 현재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저와 비슷하게 들어가신 분들은요. 일단은 첫 번째, 이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의 저항선은 지금 61.9와 62.2입니다. 여기를 보기 전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FVG의 중단선, 자, 이 자리를 봐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을 해소해야만
강렬한 상승을 가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강렬한 추세 저항은 피했다고 한들 우리가 지금 주말로 인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빼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 가장 가까운 이 음봉에 대한 해소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음봉 해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음봉을 만들면서 갭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갭 구간은 보통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내려올 때 개미들이 거래를 하지 못한 텅 빈 구간으로 표시명은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투자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차트에서 되돌림 효과가 난다라고 했고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FVG의 중단선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 FVG의 중단선을 지지 반등으로 다시 올려주지 못한다면은 이 추세에서 어떻게 다시 저항을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계속 들어가시려는 분들 그리고 홀딩을 하시려는 분들의 첫 번째 기준은 이 자리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흰색으로 박스 표현을 하나 해놨죠. 이 자리가 지금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겹저항 구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청산 물량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 청산 히트맵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현재 60.8과 60.9K 사이에 노란색 박스권이 해당되어 있다. 노란색은 죽을 개미가 많다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에 롱이 닥쳤을 때 숏으로 죽는 개미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 차례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서 봤을 때 FVG 중단선 그리고 이전 캔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갭 구간의 하단선과 겹침으로 곱하기 3배 트리플 겹저항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이 자리를 뚫어주는지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롱을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청산까지 모두 지지를 밟고 선다면 그 두 번째 자리의 저항과 이 세 번째에 있는 파동의 저항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파동만 보고 내가 여기까지 롱을 홀딩하기에는 이전 매수세가 따라주는 저항 자리들도 충분히 보시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파동, ICT, 거래량 뭐든 한 가지에 치우셔서 보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기준 매매에 들어가셨을 때 훨씬 더 손실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추세를 한번 봤을 때 RSI가 노란색 14일 선을 지지 반등을 받고 올라가고 있죠. 1시간 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0분 봉에서도 다시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는 선이긴 합니다만 위 프레임에서 지금 지지를 아직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지 이 자리가 어디죠? 지금 이 자리는 FVG의 하단선입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찍어주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추세의 여파는 조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지를 보면서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제 진입하신 분들 계실 건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아직 추세가 꺾일 만한 위험도가 조금 남아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청산 자리까지 모두 해소를 하셨을 때 정찰병 정도를 보내보시고 이 파동의 관점까지 모두 해소를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던 쐐기 패턴 그리고 마지막 파동으로 봤던 이 다이아고날 패턴까지 확립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소를 했을 땐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요 구간이 남아있죠. 우리가 이 FVG까지 도무지 해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구간은 어떻게 제가 음봉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 음봉 해소 구간에 들이닥칠 겁니다. 자, 요 음봉이 첫 번째 해소 구간, 요 음봉이 두 번째 해소 구간이죠. 그러니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익절을 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 내가 한 방의 추세를 돌파하겠다라는 욕심은 버리셔야 하는 구간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오늘 매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별다른 일 없으면 또 나와서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라서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제가 발견하는 것마다 우선시하는 것들 다르게 다 이야기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렬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과 응원 댓글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 번씩 응원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